다음은 349번이 349번에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개구부 위에, 아까는 뭐 개구부 상하 좌우에 그게 있었고 2.5m는 같은데 여기는 개구부 위에만 2.5m 이내마다 한 개를 하면 됩니다. 350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의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높이가 0.8에서 1.5 이하. 351번은 제어 밸브의 드렌처 헤드의 설치 개수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제어 밸브의 드렌처 헤드가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개수에다가 1.6 곱하면 된다. 352번은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LP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어 밸브에 드렌처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어 밸브에 드렌처 헤드가 뭐 10개 있다. 그러면 10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까요? 10개 있다라고 하고 10개가 이제 10개에서 동시에 방수된다. 그러면 각각의 헤드 선다니까 헤드 하나에서 압력이 0.1, 방수량이 8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감열돼서 녹은 것만 사용이 되고 뭐 최대 10개, 뭐 기준 개수가 20개, 30개 그것이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다 열리진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드렌처 헤드는 개방형이다 보니 무조건 다 방수가 됩니다. 353번은 여기까지 끝내야 되나? 353번까지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제 보통 점검 그리고 뭐 피해 없는 곳 이제 그렇게 되죠. 답을 봐보면 349번에 드렌처 헤드는 드렌처 헤드를 개구부 위측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350번은 제어 밸브는 이제 층마다 설치하고 기본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어 밸브는 그냥 일제 개방 밸브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일제 개방 밸브. 351번은 이제 수온의 수량은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그래서 수온의 수량, 저수량을 말하죠. 저수량 구할 때 헤드 개수 곱하기 1.6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52번은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그래서 이제 드렌처 설비는 이제 헤드에서의 0.1, 80 LPM 이렇게 되도록 드렌처 설비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353번은 수온에 연결하는 가압송수 장치는 그래서 이제 펌프가 되는데
점검 그리고 피해 없는 장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제목은 트렌치 설비 설치 기준이 TC 기준입니다. NFTC. 그래서 가만히 봐보면은 TC 기준은 기존의 화재 안전 기준은 내용 그대로 돼 있어요. 대부분 TC 기준이 NFPC 기준은 이제 이 TC 기준하고 비슷한데 좀 더 다른 모양새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NFPC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54번은 사용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뭔가를 사용할 것 이렇게 나오고, 355번은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 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 작동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실내인데 최대, 그리고 주위의 천장 온도에 그래서 헤드가 보통 천장 반자에 있기 때문에 천장 온도 이렇게 놨고, 공칭 작동 온도,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인데 이제 표준을 공칭 그렇게 이야기하죠. 작동 온도인데, 그래서 이제 천장 온도하고 작동 온도 이제 핵심 단어를 그렇게 봐놓으면 됩니다. 천장 온도가 높으면 작동 온도도 더 높아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356번은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부터 가는 헤드까지 수평 거리는 2.3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가는 헤드를 설치할 때 덕트 선반 이제 그런 이제 모든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서 2.3m. 357번은 살수미 감열의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358번은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 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의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이제 헤드의 반사판, 디플렉터죠. 물이 방수되면 이제 디플렉터에 부딪혀서 물이 이제 사방으로 그렇게 이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보하고의 수평거리, 그래서 살수 장애가 없도록 해라. 359번은 58번까지 끊어서 답을 봐보면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할 것 이렇게.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무조건 폐쇄형을 사용해라 그런 겁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개방형도 있는데 간이는 폐쇄형을 사용해라. 355번은 간이 헤드의 작동 온도네. 그래서 뭐 39도씨 미만이면 79도씨 미만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천장 온도하고 작동 온도의 관계. 356번은 간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이런 거. 그래서 간이 헤드도 이제 천장 아니면 반자 아니면 이제 천장과 반자 사이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덕트 선반 이제 이런 곳에도 있고, 아무튼 2.3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57번은
상향시, 하향시 또는 측벽형 간이 헤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상향시, 하향식, 측벽형 간이 헤드는 살수나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358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 헤드는. 그래서 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무실은 보가 있긴 있는데 반자 속에 있으니까 보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헤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자에다가 설치하니까 보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반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가 항상 바로 보이니까 헤드를 설치하면 그 보를 항상 생각하고 살수 장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하고 가까울수록 부딪히니까 살수 장애가 생기겠죠. 약간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니까 살수 장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간이 헤드 사용 기준입니다. NFPC. TC라는 말이 없으면 PC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간이 헤드의 사용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그리고 359번은 13.7m 이하일 것. 어떤 높이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360번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반자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361번은 철제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제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돌출 부분, 이제 건물 밖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트러스라는 말은 삼각형 그런 구조. 그 다음에 362번은 목재, 콘크리트 및 철제 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간격을 이제 너무 크게 하면 뭐 문제가 있겠죠. 363번은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물이 침투되는 구조. 359번의 답은 해당 층의 높이가. 그래서 층의 높이를 이제 제한을 두고 있죠. 한 층의 높이. 그리고 360번은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어디 공장이나 창고가 있으면 그 천장이 있으니까 기울기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하면 반자를 설치하라는 것이고요. 이제 반자는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361번은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그 천장이 철제나 목재 트러스 구조이면 102mm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362번은 보로 사용되는. 그래서 보로 사용되는 이제 그 간격을 또 제한을 하고 있어요. 0.9에서 2.3이. 363번은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선반을 만들 때 이제 선반이 뭐 5단, 6단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물을 뿌리면 이제 6단에서 5단으로, 5단에서 4단으로 물이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선반이. 그래서 선반을 렉이라고 그래요. 레크. 그래서 레크식 창고. 창고는 창고인데 이제 선반이 있는 그런 창고를 레크식 창고. 그래서 제목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면 이제 이 기준으로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364번은 압력 스위치 회로가 있고요. 65번은 저수위 감시 회로가 있고 366번 압력 스위치 회로가 있고 367번에 폐쇄 상태 확인 회로가 있고 또 비슷한 회로가 있고 이제 압력 스위치 회로라는 것은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다 그거예요. 압력 스위치. 그 다음에 저수위 감시 회로는 물이 저수위가 됐을 때 이제 작동하는 회로를 저수위 감시 회로. 저수조에 물이 없으면 이제 안 되니까 압력 스위치 회로, 폐쇄 상태 확인 회로는 이제 폐쇄가 되면 이제 작동하는 회로가 폐쇄 상태 확인 회로. 그래서 폐쇄되면은 물도 못 가고 소화약제도 못 가니까 이제 그것을 감시하는 회로죠. 폐쇄 상태 확인 회로. 364번의 답을 봐보면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이제 펌프를 기동하는 그 개폐 장치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이제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65번은 수조 또는 물올림 수조에 그래서 수조든 이제 물올림 탱크라고 해도 되고요. 물올림 수조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저수위 감시 회로가 있고요. 366번은 이제 유수금지 장치. 그래서 유수금지 장치에는 압력 스위치 회로가 있어요. 367번은 개폐 밸브 폐쇄 상태 확인 회로. 개폐 밸브. 그래서 개폐 밸브에 이제 템퍼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폐쇄 상태 확인 회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회로 이렇게 이런 회로들이 있는데 제목이 도통 시험 및 작동 시험 확인 회로입니다. 그래서 도통 시험이나 작동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회로의 종류. 369번은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바닥 면적에다가 분당 10리터니까 10 LPM이 되겠죠. 거기서 20분간이니까 곱하기 20분. 그러면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죠. 바닥 면적이니까 A에다가 곱하기 분당 10리터 그러니까 10 LPM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20분이니까 20 미닛 이렇게 되겠죠. 공식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370번은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거. 그래서 여기만 바뀌겠죠. 20으로. 20 LPM으로. 이제 뭐 이건 쉬운데 이제 뭐 점검 실무에서는 이제 이 기준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71번은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10 LPM이 되겠죠. (372번은) 투영된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거. 그래서 12 LPM이 되고,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거. 그래서 마지막은 10 LPM이 되고, 예.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 용어로 과연 외울 수 있고 쓸 수 있느냐. 답을 한번 봐보면 369번은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특수 가연물에 있어서는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10 LPM.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은 두 번째 20리터, 20 LPM 그 기준으로 하고 371번은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그래서 10 LPM 그 기준으로 하고 372번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등은 12 LPM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등은 이제 10 LPM 그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제목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에 있어서 수온 저수량 구하는 그 기준입니다. 수온의 저수량, 수온량 저수량. 그래서 분당 몇 리터로 20분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온의 양이.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374번도 비슷한데 뭔가 좀 다릅니다.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거. 그래서 바닥 면적에다가 10리터를 곱하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도 이제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2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거. 투영된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2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거.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거. 예. 그래서 제목은 그 답은 똑같습니다. 374번의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또 차고 또는 주차장은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등은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등은, 근데 이제 제목이 다릅니다. 펌프의 1분당 토출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 기준인데, 아까 리터 분당 그런 말이 없어놔서, 이제 분당 토출량 기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것이고, 시간을 곱해주면 수온의 이제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봐보면 이제 특수가연물하고 차고 주차장은 바닥 면적으로 하면 되고요. 절연용 봉이 변압기는 이제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준이 바닥 외에, 그러니까 절연용 봉의 변압기가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은 뭐 굳이 거기가 불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그게 기준이 되고요. 이제 372번은 이제 케이블 트레이 그런 것은 투영된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투영된 것이니까 이렇게 그림자처럼 수평으로 이렇게 투영했을 때 그 바닥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컨베이어 벨트, 그것은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 벨트.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해서 외우면 되는데, 막상 외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79번을 봐보면, 네,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그래서 금수성은 물하고 반응하겠죠. 그래서 위험한 물질, 뭐 산소나 수소를 생성하죠. 그래서 그런 물질 저장 취급하는 장소가 있고, 380번은 중류 범위가 넓어 끌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중류 범위가 넓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끌어넘치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381번은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그래서 분무를 하면 이제 물에 의해서 기계장치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봐보면 379번은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물에 심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380번은 고온의 물질. 고온의 물질. 381번은 운전 시의 표면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어떤 기계 장치가 작동하면 이제 260도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제목이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NFTC 기준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도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듯이 물 분무 헤드도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긴 하는데 이런 곳에는 헤드를 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A, B, C급에 다 적응성이 있어서 좋은데 이제 이런 곳까지는 적응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네. 물 분무. 그 다음에 이제 382번은 소화 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강화액은 소화력을 증가시켜요. 그런 약재예요. 강화액은. 섞어 쓴다 그런 말이죠. 강화액을. 그 다음에 380, 이 기준 답을 봐보면 382번이 이제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펌프가 가압하면 이제 그 물이 헤드를 통과하면서 이제 미세한 입자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드에서 그게 이제 그 역할이 있겠죠. 헤드가 그 역할을 하겠죠. 미분무 헤드가. 그래서 이제 미분무 소화 설비의 정의예요. 미분무 소화 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 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383번은)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제 설계 압력이 그래서 99%가 이제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 아주 작은 물 분무로 이제 된다라는 것이고 ABC급의 적응성이 있어야 되고 답을 봐보면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물만 사용한다 그거죠. 근데 물만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있죠. 옥내 소화전도 기고 스프링클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미분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만 사용하는데 이제 99%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돼야 된다. 그래야 미분무다. 그런 거죠. 그리고 ABC급의 적응성이 있어야 된다. 그 옥내 소화전 그런 것은 B급이나 C급의 적응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미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분무의 정의입니다. 미분무란 해서 물만을 사용한 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좀 기본적인 것이라서 해놨어요. 그래서 전에 공부할 때 미분무 소화 설비하고 미분무하고 굉장히 좀 혼동이 오더라고요. 두 개가 정의가 비슷비슷하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